영어는 공부를 하면서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뭔가 파즐, 그거를 맞춰가는 느낌이라서. 일본 교육계가 지금 전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교육 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단 6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극비 프로젝트. 실험 참가자 92%에게서 나타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지금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배워야 한다. 600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한글의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금요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8시에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따뜻한 봄날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운 겨울보다 더 얼어 있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케이타가 또 동료 사토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저는 뛰어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찢어진 교재들, 부서진 크레파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채 흐느끼는 작은 소년. 케이타였습니다. 케이타야.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지마. 선생님도 거짓말쟁이야. 다 거짓말쟁이야. 케이타의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매주 2번씩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케이타는 여전히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케이타는 제가 맡은 아이들 중 가장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IQ는 정상이었고 말도 또렷하게 잘했지만 글자를 보면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죠. 어제 학교에서 또 놀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타를 문맹이라고 불렀대요. 9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알겠습니까?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타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든 아니면 그들은 포기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제 15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케이타를 데리고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빈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찢어진 한 장의 종이를 주었습니다. 케이타가 자기 이름을 쓰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죠. 삐뚤빠뚤한 선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한 아이의 미래를 구하지 못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용지물이었다. 케이타의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돈다.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야. 맞다. 나는 거짓말쟁이였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라고 말했지만 정작 나조차도 방법을 몰랐으니까.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는 케이타 같은 아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내일 사표를 낼까? 더 이상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치코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진수아라고 합니다. 나고야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사. 왜 제게 전화를? 사실 케이타 어머니가 제 친구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였다면 정중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내일 시간 되시나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오사카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진수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진수아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글이 적힌 카드들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케이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자로 일본 아이의 난독증을 치료한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케이타는 일본 문자도 못 읽는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수아 씨가 카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한글을 보세요. 가, 나, 다, 라. 각 글자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죠. 규칙이 단순하고 일관적입니다. 그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셨어요. 과학적이면서도 직관적이죠.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국제학교에 난독증이 있는 한국계 아이가 있었어요. 일본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 읽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직접 보시겠어요? 그녀는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한글로 된 동화책을 더듬더듬 읽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일본 문자로는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하지만 한글로는 화면 속 아이가 연필을 들고 또박또박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시각적 인지와 음성적 인지가 동시에 이뤄져요.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중적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케이타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죠. 하지만 한국 문자를 일본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게 부모님이나 센터에서 허락할까요? 수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놀이처럼 시작해보는 거예요. 비밀 실험이라고 할까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케이타를 포기한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없었죠. 케이타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은 없어요. 제가 해볼게요. 케이타 어머니와는 친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 자모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덜, 리.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나 뒤섞인 가나와 달리 한글은 레고 블록처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흘 후, 기적처럼 케이타가 다시 센터에 왔습니다. 수아 씨가 어머니를 설득한 것이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요. 케이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글 카드를 꺼냈습니다. 케이타야, 오늘은 특별한 그림 놀이를 해볼까?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케이타가 한글 카드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보였죠. 비밀 문자야. 너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글자. 저는 을 그렸습니다. 이건 해님이야. 동그라네. 그리고 그 밑에 아를 그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서 있는 모양. 해님 아래 서 있는 사람. 아라는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소리가 나는 거야. 케이타가 라 하고 놀랄 때 그 소리. 케이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글자와 소리의 연결을 이해한 듯 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봐요. 케이타가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가였습니다. 가. 이거 가 맞죠? 3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글자를 쓴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의 선생님,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센터장 야마다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한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실험적으로, 실험, 허가받지 않은 교육 방법을 쓰는 게 실험입니까? 그것도 외국 문자를? 야마다 센터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일해온 선생님이 이런 일탈을 하시다니 실망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케이타가 처음으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일본의 교육기관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직장을 지킬 것인가, 케이타를 지킬 것인가. 그날 밤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저 케이타 엄마예요. 케이타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케이타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글로요. 네. 엄마 사랑해라고.
비록 한국 글자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쓴 편지예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센터장의 중단 명령까지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주세요. 제가 센터장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언론에라도. 어머니, 그건 우리 아이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센터 앞에 학부모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학습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었죠. 한글 교육을 계속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케이타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야마다 센터장은 당황했지만 학부모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비공식적으로라도 진행하시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입니다. 승리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후 일본 문자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히라가나로 제 이름 썼어요. 케이타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종이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케이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자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일본 특수교육학회 축의 발표회에 사례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죠. 2023년 9월 20일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 다음은 오사카 시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하나에 미치코 선생님의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아동 언어 치료 사례입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아이들이 한글로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저는 케이타의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글로 동화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일본어로도 글을 쓰는 장면까지. 이것이 단 2달 만의 변화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아이가 말이죠. 뒤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쿄대 언어교육과의 사카모토 교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외국 문자로 일본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교육입니까? 그건 문화적 배신입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문맹으로 살라고요? 그건 극단적이라고요? 여기 케이타 어머니의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자신을 비하했죠.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친구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만난 후 아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문화적 배신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살리는 교육입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도쿄대 뇌과학연구소의 료에이 박사였죠. 제 대학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학습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른 문자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난독증 아동의 경우 이런 통합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죠. 사카모토 교수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본 아이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건 왜 안 됩니까? 청중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에서 특수교육을 하는 다나카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난독증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한글이든 아랍 문자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엔 한국어를 국어로 가르치자고 하겠군요. 학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실용과 전통이 정면 충돌했죠. 사회자가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모두 진정해주세요. 소란이 가라앉자
뜻밖의 인물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문부과학성 특수교육과의 낙하가와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선생님.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효과가 입증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학회가 끝난 후 료에이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미치코, 대단한 용기였어. 내가 본격적으로 연구해볼게.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케이타의 웃는 얼굴을 봤으니까. 학회 이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난독증 치료? 일본 교육계 찬반 논란. 외국 문자가 일본 아이를 구한다? 전통이냐 실용이냐 갈라진 교육계. 하루아침에 저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전 모두 거절했습니다. 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료에이 선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쿄대 뇌과학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미치코, 실험 참가자가 필요해. 케이타를 포함해서 20명 정도. 부모님들이 동의할까요? 내가 직접 설명회를 열겠어. 2023년 10월, 연구소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학습장에 아동을 둔 부모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글 학습이 아동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 합니다. 료에이 선배는 f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일반 아동이 일본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독증 아동의 뇌입니다. 보시다시피 활성화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글을 읽을 때는 난독증 아동의 뇌도 정상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부모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조합 규칙이 일정하죠. 이는 난독증 아동의 혼란스러운 정보 처리를 정리해줍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을 배우면 일본어도 읽을 수 있게 되나요? 그것이 저희가 검증하려는 가설입니다. 한글 학습이 전반적인 언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35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죠. 실험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2번, 아이들은 연구소에서 한글을 배웠고 정기적으로 뇌 스캔과 언어 능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연구원들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다나카 군의 읽기 속도가 150% 향상됐습니다. 사토 양은 이제 일본어 동화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12살 소녀 유카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칠판에 글씨가 보여요.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유카리는 중증 난독증으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일반 학교로 전학을 준비하게 되었죠. 2024년 1월, 료에이 선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치코, 결과가 나왔어. 지금 당장 연구소로 와. 연구소에 도착하자 선배는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봐, 이 그래프들을. 한글 학습 그룹의 언어 처리 능력이 평균 130% 향상됐어. 특히 중증 난독증 아동일수록 효과가 컸지. 더 놀라운 건 뇌 스캔 결과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됐어. 마치 우회도로를 만든 것처럼 손상된 언어 처리 경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길이 생긴 거야. 그럼 이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야. 한글이 뇌를 재구성한 거지. 며칠 후,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투고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식으로 게재되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진 것이죠. 하버드 의대입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언어치료센터인데요. 한글 교육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WHO 교육위원회입니다. 개발도상국 문맹 퇴치에 한글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한글의 힘,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의 한글 교육, 노벨상감, 도쿄대 연구팀의 획기적 발견. 보수 언론조차 더 이상 비판하기 어려워졌죠. 과학적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증명은 아이들이 해냈습니다. 2024년 3월 전국 난독증 아동 학부모회가 주최한 발표회. 무대에 선 것은 케이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살이 된 케이타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케이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제 이름도 못 썼어요. 책은 무서운 괴물 같았고, 글자는 저를 놀리는 적이었죠. 청중석의 부모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글자와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케이타가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어로도 읽고 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쓴 시예요. 케이타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아, 고마워. 네가 나에게 날개를 주었어. 이제 나는 날 수 있어. 글자의 하늘을.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무대 아래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케이타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일본어로 쓴 편지였죠. 미치코 선생님께. 선생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케이타가. 이것이 진짜 증명이었습니다. 케이타의 발표 영상은 하룻밤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한글로 기적을 만든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난독증인데 희망이 생겼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제였다니 인류의 자산이네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샵 한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쿨하잖아요. 비밀 코드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예뻐요. 동그라미, 네모, 선으로 이뤄진 게 현대적이에요. 도쿄의 한 대학생 유이는 인스타그램에 한글 캘리그라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쓴 사랑해. 일본어보다 예쁘지 않나요? 그녀의 게시물은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오사카에서는 한글 카페가 생겼습니다. 메뉴판이 한글로 쓰여 있고 주문도 한글로 받는 독특한 콘셉트였죠. 어서오세요가 아니라 어서오세요예요. 발음이 비슷해서 재밌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우익 단체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혼을 지켜라, 한글 교육 반대, 문화 침략을 막아라.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항복입니다. 일본의 아이들이 일본 문자보다 한국 문자를 먼저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받아들여야죠.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엔 뭘 받아들일 겁니까? 한국 역사, 한국 문화? 극단적인 비약이네요. 이건 단순히 교육 도구의 문제입니다. 논쟁이 가열되자 뜻밖의 인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였죠.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한글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500년을 넘어 일본 아이들을 돕고 있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닌텐도가 한글 학습 게임을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소니는 한글 교육 앱을 만들었죠. 게임으로 배우는 한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심지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한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언어로 한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더니 신청자가 중국어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한글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했죠. 오키나와의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한글로요. 이제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홋카이도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고 싶대요. 1년 전엔 글도 못 읽었는데 이제는 의학 서적을 찾아봐요. 한글이 준 기적이에요. 그리고 2024년 9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내일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이 있대요. 한글 교육 관련해서 수아 씨의 전화였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증명했잖아요. 맞았습니다. 정부가 뭐라 하든 이미 현장은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9월 20일 오전 10시 문부과학성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많이 왔죠. 나카가와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한글 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국 300개 교육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받은 학습장애 아동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83%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증 난독증의 경우 개선율이 92%에 달했습니다. 출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교육법보다도 높은 성과입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특수교육법을 공식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함성과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벌써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죠.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카가와 국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교육 영역에 한정됩니다. 일반 교육과정에 한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 학생들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제2외국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엔 반대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카가와 국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사실 제 조카가 난독증입니다. 8살인데 또래보다 읽기가 많이 뒤처져 있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말 가족 모임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책을 읽고 있더군요. 한글로 배운 뒤 일본어도 읽게 됐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나 이제 바보 아니야. 그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글이든 다른 무엇이든 말이죠.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들으셨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케이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날 오후 센터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제 떳떳하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겠네요. 야마다 센터장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죠. 총리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실 예정이라고. 일주일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총리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일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총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께도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매우 기뻐하시더군요. 세종대왕의 한글이 이런 방식으로 인류에 공헌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 Education for All이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저는 각국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섰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가능성이며 사랑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한글 교육을 도입하려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수많은 나라에서 러브콜이 왔죠. 그날 밤 파리의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케이타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로 봤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한글로 웃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유네스코 발표 이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건 핀란드였습니다. 교육 강국답게 발 빠르게 움직였죠.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의 언어, 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핀란드 교육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2024년 12월 헬싱키 대학에서 한글 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죠. 미치코 선생님, 핀란드에서의 초기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라우라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소말리아 난민 아이들이 한글로 핀란드어를 배우니 습득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아랍 문자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미국 내 문맹률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글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이클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LA의 한국립학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우리 학교는 히스패닉 학생이 70%입니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읽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됐어요. 교장 마리아 곤잘레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죠. 스와힐리어는 표기가 복잡합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자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문맹률이 80%가 넘는 마을입니다. 힌디어의 복잡한 문자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 첨부된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한글로요. 이제 힌디어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주목했습니다. 문맹은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약 복용법을 못 읽어서 생기는 사고가 많죠. 한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탄신 628돌 기념 국제한글 교육대회.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죠.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열린 개막식. 한국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628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한글이 이제 전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종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 1000곳에 한글 교육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폐막식에서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글로 쓴 편지를 낭독했죠. 저는 미국에서 온 제시카예요. 한글 덕분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케냐에서 온 음안디입니다. 한글로 처음 제 이름을 썼어요. 인도의 프리아예요. 이제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워요. 마지막은 케이타였습니다. 일본의 케이타입니다. 한글은 제게 날개를 주었어요. 이제 그 날개로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근정전 위로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한글 자음과 모음이 수놓아졌죠. 옆에 있던 료에이 선배가 말했습니다. 미치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니에요. 세종대왕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발견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전하, 드디어 전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그 마음이 이제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고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케이타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글과 일본어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오카에리나사이.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 절망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2개의 문자로 저를 맞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센터로 돌아가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글 언어치료과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고 전국에서 연수생들이 와 있었죠.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야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가 아시아 특수교육의 메카가 됐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도 배우러 와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반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시린 미나미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죠. 미치코 선생님,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안내한 곳은 다문화 언어 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중국어, 영어를 자유롭게 배우고 있었죠. 한글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배우기 쉽고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다가와 한글로 쓴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거예요. 한글로 먼저 쓰고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생각 정리가 잘 돼요. 더 감동적인 건 노인복지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미치코 선생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 배우기에 푹 빠지셨어요. 복지관 관장님의 안내로 한글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쓰고 있었죠. 인생 80에 처음으로 외국 글자를 배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글은 쉽더라고. 이제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때 케이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케이타는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죠. 선생님,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요. 케이타는 매주 토요일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죠. 형이 가르쳐주니까 더 잘 배워요. 저도 못 읽었었다고 하니까 애들이 용기를 얻거든요. 케이타의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건 뭐야? 입 모양이지? 할 때 입?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마, 엄마의 마.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며칠 후 뜻밖의 초대장이 왔습니다. 일본 왕실에서 온 것이었죠. 황후 폐하께서 한글 교육 성과에 대해 듣고 싶어 하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황후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의 선생님,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더군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느껴집니다. 황후님은 직접 쓰신 한글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아이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기를.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왕궁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2년 전 절망했던 그날과 같은 벚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은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웃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2025년 현재, 오늘도 저는 여전히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죠. 선생님, 오늘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이제 특수교육과 주임이 된 케이타가 말했습니다. 네, 그 케이타입니다. 12살의 그 소녀는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죠. 또 난독증인가요? 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죠. 우리에겐 한글이 있으니까요. 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사카 국제언어치료 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아시아 전역에서 연수생들이 옵니다. 한글 치료실만 10개. 그리고 이제는 한글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교육법들도 개발되고 있죠. 미치코 선생님, 이번 주말에 특별 강연 부탁드려요. 직원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강당은 전국에서 온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저는 한 아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무력함에 절망했죠. 하지만 그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옛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글을 쓴 케이타, 유네스코 발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수아 씨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한글교육협회 회장이 된 그녀도 많이 나이 들었죠. 세종대왕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 난독증이었어요. 한글로 극복했고요. 덕분에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 딸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한글 교육을 받은 학습장애, 아동의 90%가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한글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펼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글은 우리의 친구 나라 한국의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역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글 코너가 따로 있더군요. 한글 동화책,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학습 교재. 그중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케이타 선생님의 즐거운 한글 교실. 케이타가 쓴 책이었죠. 베스트셀러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치코 선생님께. 선생님이 심은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습니다. 저녁,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가 왔다. 눈빛이 2년 전 케이타와 닮았다. 그 아이도 곧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한글이라는 날개를.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의 희망이 되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이 남긴 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글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한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미치코 선생님이 직접 들려준 한글 혁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이의 절규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전 세계 교육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품었던 사랑의 시공을 넘어 일본의 아이들을 그리고 세계의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글의 기적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